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는 강 PD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부 유혜연 기자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파주에 있는 용주골 강제 철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사실을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경일부에서 철거 문제로 좀 기사를 많이 써왔었어요.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이곳에서 실제로 아직도 이제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렇지만 그 공권력이 지금 개입해서 강제 철거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직접 취재한 유혜연 기자를 모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용주골 사태는 단순한 성매매 단속이 아니라 한 지역에서 실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강제로 쫓겨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이 성노동이라는 주제 자체가 생소하고 또 불편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용주골에서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옛날에 이제 용주골을 저는 몰랐는데, 용주골이 이제 제가 옛날에 그 비디오방에서 알바를 했었어요. 네. 거기에 이제 만화책들이 많이 있을 때는, 그때 당시는 많이 있었으니까, 거기 보면은 성인 만화책에 작가 이름도 기억나는데 김성모 작가라고 있어요. 그분이 쓰신 거에 보면은 용주골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아, 용주골이라는 곳이 이런 곳이구나. 그 만화책을 보면서 저는 접했었거든요. 네. 그 제가 이제 용주골을 안 가봐서 그러는데, 거기가 이제 좀 어디에 위치해 있는 곳인가요? 네, 용주골은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성매매 직거지 중 하나인데요. 한국에서는 이제 성매매가 불법이기는 하지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여전히 이런 직거지들이 전국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둘 사라지면서 용주골들도 그런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사라지게 될 위기에 처한 곳이고요. 그래서 2023년부터 파주시가 이 성매매 근절을 명분으로 이렇게 삼아가지고 용주골 철거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이제 문제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 철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 그러면 다 쫓겨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보상이 되는 거예요? 쫓겨난다는 의미겠죠. 파주시는 이제 올해 4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건물 일부를 매입한 뒤에 강제 철거를 진행하겠다고 이렇게 엄포를 놨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여기서 일하던 성노동자 이 여성들과는, 그러니까 당사자들하고는 어떤 협의도 없이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철거가 진행되면 이곳에서 일하던 여성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나 지자체가 마련한 실질적인 대책이 없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거권, 인격권이 침해될 위험이 크다는 점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다른 지역의 강제 철거였다면, 서울, 중심지 이런 곳이었다면 좀 사람들의 또 관심이 좀 많이 쏠리지 않았을까요? 그쵸. 사실 이런 강제 철거가 만약에 다른 곳에서 벌어졌다면 굉장히 뭐랄까요, 도시 재개발, 젠트리피케이션 이런 문제로 다뤄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특성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성매매 직결지라는 특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불편한 주제다 보니까 이거를 인권의 관점에서 보려는 시도가 거의 없어요. 게다가 성노동을 둘러싼 시각이 이제 사람마다 너무 다르다 보니까 여기서 일하는 여성들은 자기들은 성노동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노동자로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렇다고 이제 이게 순결무구한 그런 피해자로도 온전하게 인정을 받지 못해서 사실상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거죠. 근데 좀 이게 의아한 점이, 여성단체나 노동계에서도 이게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게 왜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 게, 보통 강제 철거가 진행된다 이러면은 뭐 재개발 단지에서 살던 사람을 쫓아낸다라고 생각하면은 가장 쉬운데, 그럴 경우에는 집안에 살고 있는 사람을 내쫓을 경우 사람들이 뭐랄까요, 좀 부당함을 느끼고 같이 시위도 해주고 연대도 해주고 그러는데, 용주골에서는 그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여성단체에서는 이 성매매라는 거를 착취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노동을 값을 받고 자기의 이제 노동력을 줘가지고 월급을 받고 이런 걸로 인정을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고, 노동계 측에서도 법상으로 성매매의 이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보호 대상으로도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시민사회로부터도 이런 연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 용주골이 이 인터뷰를 이제 하려고 이제 준비하면서 잠깐 봤는데 네. 이제 이게 1960년대 초에 이제 생기면서 국가가 개입을 좀 많이 했더라고요. 방광도 그래서 용주골이 생기면서 직접 거기 건강 관리도 좀 국가에서 나서서 했던 것 같고. 네, 성병관리소를 운영했었죠. 네네. 그래서 이 국가가 좀 방관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정확하게 짚으신 게 이 성매매 직결지 폐쇄를 할 때 국가 책임을 빼놓을 수 없는 이유가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여기가 시장이 형성되듯이 자연스럽게 생긴 곳이 아니에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예전에 한국전쟁 이후에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파주 주변, 그러니까 기지촌 주변에 성매매 직결지가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당시 정부가, 그러니까 국가가 이렇게 이제 성매매 직결지가 생기는 거를 방조했어요. 사실상 방관하고 심지어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례도 확인이 됐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당시 달러를 버는 게 중요했는데 이 여성들이 미군을 상대로 성을 재화로 팔고 그 대가로 달러로 돈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여성들을 외화벌이 대상으로 이용한 거죠. 그러고 나서 미군들 사이에서 성병이 하나둘 유행하니까 성병관리소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이 여성들에 대해서 성병을 검사해서 성병이 발견됐다. 그러면 이제 낙검수용소라는 곳으로 끌고 가가지고 거기에다 사실상 가둬놨던 이런 슬픈 역사가 한국에 있겠죠. 아, 그 낙검수용소가 이제 예전에 문제가 됐던 그곳인가요? 예, 맞아요. 이게 미군 상대로 성매매를 했던 여성들에게 국가가 직접 개입해가지고 하나하나 성병 검사를 실시하고 여기서 불합격한 여성들을 이 강제 수용소에다가 가뒀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쪽에 있던 주한 미군들이 하나둘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내국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 산업이 여기에 이제 하나둘 자리 잡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모순적인 게 드러나는 게 과거에 분명 국가가 이렇게 성매매 산업에 개입하면서 여성들을 낙검 수용소에다가 가뒀던 그런 사실이 있는데 지금은 단순히 성매매를 불법이라고 규정하면서 과거 역사를 인정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불법이니까 당신들은 나가고 거주지를 철거하겠다라고 나오니까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황당한 거죠. 제가 나무위키를 찾아봤어요. 거기 나무위키를 찾아보니까 네. 거기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네. 그 정화 작업을 시도했던 그 서명을 했던 흔적이 있다고 그런 기사도 또 그 있더라고요. 사실상 그 국가가 이제 거기서 관여를 했고 네. 이제는 불편해졌으니까 정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상 암묵적으로 이렇게 성매매를 해도 되는 걸 용인을 해주다가 뭐 개발할 때가 하나둘 사라지면서 도시 개발 논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철거하는 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고 또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이 용주골 철거를 그냥 단순하게 성매매 근절 이런 문제로 볼 게 아니라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맥락을 인정한 법원 판결도 실제 있습니다. 2022년 대법원에서 과거 기지촌 성매매 여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한 그런 판례가 있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정부가 단순히 방관을 한 게 아니라 성매매 산업을 국가적 이익을 위해 이용했던 측면이 있다고 본 거죠. 이거를 이제 그대로 용주골 사태에 적용해서 보면은 결국 국가는 오랜 기간 이런 성매매 직결지를 방치했다가 이제 와서 성매매를 없애겠다라는 명분으로 이곳에 사는 여성들을 내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사자 협의 없이 공권력이 일방적으로 철거를 강행하는 건 단순한 불법 단속이 아니라 인권 침해 문제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이제 불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을 유지하고 방치했던 책임까지 생각해야 된다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불법 성매매를 없애야 한다 이런 논리는 너무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몇십 년 동안 또 수십 년 동안 여기서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이라도 필요한 건 논의와 반성이지 지자체에서 일방적으로 내세우는 일방적인 정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런 성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철저하게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용주골이라는 곳이 국가가 관여를 해놓고는 이제 와서는 불법이니 나가라라고 하는 게 모순 아닙니까? 네, 너무 정확합니다. 성매매 직교지는 이 성노동자들이 스스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사회적으로 취약한 여성들이 이곳에 모여들었고, 그리고 이걸 통해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여기에 오랫동안 묵인하면서 눈을 감고 있던 국가가 이렇게 세 개가 만나가지고 이 성매매 직교지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책임질 때는 책임지지 않고 이제 와서 불법이라는 이유로 이런 가장 사회적으로 약한 존재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건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윤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처사이죠. 그리고 여기가 되게 상황이 특이한 게 재개발 계획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여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낙후된 구도심이거든요. 옛날 그 수원역 성매매 직교지 생각해 보시면 수원역에 있는 그 모든 인프라를 제거하고 딱 그 성매매 직교지만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공공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언젠간 자연 소멸할 건데 이렇게까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러네. 없애야 되는지. 24년째 슈퍼마켓 운영하시는 한 다른 이제 아저씨께서도 되게 의문을 표출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낸 세금을 이렇게까지 이런 데다 쓰느냐. 어차피 사라질 건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엔 기자가 직접 그 유엔 여성기구에 이제 메일을 보낸 건가요? 네, 제가 직접 영어로 작성해서 메일을 보냈습니다. 영어로. 네. 어떤 내용으로 보냈나요? 저희가 앞서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는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자체가 공권력을 투입해가지고 강제 철거를 하는 게 이 사람들의 직업을 떠나가지고 인격권이나 주거권 침해 요소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용주골 사태에 대해서 유엔 여성기구에서는 어떤 대답을 좀 내놓으셨나요? 네, 사실 유엔에서는 약간 이 사안 자체에 대한 판단보다는 보편적인 인권 원칙에 대해 저희에게 설명을 줬어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유엔은 이 사안에 대한 개별적인 입장을 밝힐 수는 없지만 성노동자의 인권 보호 원칙은 분명하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성노동자도 인권 보호를 받아야 하며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이런 원칙을 저희에게 확인해 줬고 그리고 이런 점에서 이 답변이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이 성노동을 뭐 사람들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와는 별개로 결국에는 당사자와 협의 없이 이렇게 일방적인 공권력 개입이 이루어지는 게 타당하냐 이런 입장인 거겠죠. 유엔 여성기구에서는 성매매하고 별개로 당사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그 점을 콕 집은 거군요. 아, 정확합니다. 이번 강제 철거가 그냥 단순한 불법 단속이 아니라 당사자, 그러니까 용주골에서 일하는 성매매 종사 여성들의 권리를 고려하지 않은 강제 행정 조치라는 점이 큰 문제라는 거겠죠. 그리고 유엔 여성기구가 이런 원칙적인 입장을 내놓은 만큼 앞으로 이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더 공론화할 수 있다는 점도 저희가 주목할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른 데랑은 좀 다르게 용주골은 이제 이 용주골 자체가 국가가 어쨌든 개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네. 역사적으로 다 증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 전 대통령도 사인돼 있고 네. 정화를 하려고도 했었고 국가가 가입해가지고 이제 성병 관리도 했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제 철거를 그냥 지자체에서 그냥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정당한가를 생각 좀 해보셔야겠네요. 네, 저도 생각해야 되고 저도 생각해야 되고. 네, 이 팟캐스트를 듣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냐 이런 거를 누가 맞고 틀리냐라기보다는 저희가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해결할지를 다 같이 머리를 맞대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용주골에서 벌어지는 일은 그러니까 단순한 불법 단속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을 외면한 채 가장 약한 존재들에게 이 모든 부담을 떠넘기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존재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외면한다고 그들의 현실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불편하다고 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결할지를 저도 그렇고 강승호 PD님도 그렇고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들도 같이 함께 저희와 고민해야 할 때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탄핵 정국 속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참 이 용주골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좀 안 좋은 상황이고 네. 관심이 어쨌든 가지 않는 상황이니까 그쵸. 굉장히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네, 이 일이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는 추후에 이제 유엔 기자가 계속 후속 취재를 통해서 네. 다음에 또 팟캐스트를 통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유엔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